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식사 터치를 하게 됐습니다. 동영상을 찍으러 갔다 오다 보니까 윤석열이 체포됐다고 한 일인데 이 사람이 저지른 일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체포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국가가 윤석열로 인해서 또 한 번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당당히 검찰 수사를 받던가 자기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한다던가 그거 쫓기듯이 들어가가지고 경호처하고 경찰하고 충돌을 우려한 분들이 계셔서 저도 걱정했습니다만은 다행히 그런 부분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마도 경호처의 직원들이 가족들도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도 법관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가장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호송차로 들어온 게 아니라 경호처 차량으로 들어간 것이 포착되어지고 카메라에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이 경호차가 카메라에 비치지 않으려고 지금 경호원들이 지금 무진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경호원들이 아마도 경찰과의 충돌은 피했으나 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노출되는 것만큼은 막으려고 무진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됩니까?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했으면 경찰이 호송차로 오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권을 줘도 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특권 국가가 됐습니까? 경호처 직원들은 아마도 충돌이 없는 대신에 이걸 아마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체면이 중요합니까? 체포영장이 나왔으면 당연히 호송차로 와서 해야지. 그럼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차로 승용차로 가겠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나쁜 사례를 보여준 거거든요. 이거 지탄해야 됩니다. 결창청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경찰 호송차로 안 태우고 경호차로 데리고 왔는지 명백히 밝혀야 되죠. 경찰들도 앞으로 체포할 때는 다 경찰차로 호송할 게 아니라 자기 차로 가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풀리대로 풀려나가는데 재뿌릴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시사 터치를 지금 바로 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니어도 여러 사람들이 할 얘기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하루 종일 내일 오전까지도 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체포되고 안 되고는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란죄로 그동안 체포가 안 된 것이 이상한 것이지 체포된 것은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잘 해서 내용에 맞게 사건 처리를 잘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국가 혼란기에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환영하고 박수칠 일이죠. 대박 난 거죠. 이 수면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트인 거 아닙니까? 1차적인 목표를 완성했으니까 수면장애에서 벗어나시고 충분히 수면도 하시고 좀 앞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패배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윤석열의 체포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질서를 헌법을 가지고 잡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체포는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탄핵을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수 정권에서는 윤석열을 버리십시오.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그걸 청소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에너지로 이제 질서와 안정 속에 경제 발전하고 민생을 돌볼 새로운 보수 후보를 내세우고 그 사람을 적극 지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어서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경기를 주고 겸손하게 만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경기를 해야죠. 우리나라 보수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는 거죠. 진보와 보수가 양 날개라고 하는데 어느 한짝 날개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수의 날개만 가지고 큰 날개만 가지고 한쪽으로만 날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가 간 거 아닙니까? 인정하고 다른 쪽 날개를 인정하지 않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퍼득거리면서 넘어질 뿐이죠. 지금 그 상태 아닙니까? 지금 보수라고 자청하시는 분들, 전광훈 유의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실망감에 빠지지 말고 이제 새로운 리더를 찾아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발굴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새로운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날수록 영웅은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란이니 탄핵이니 김건희니 이런 굴레에서 우리나라 좀 제발 좀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안정 그리고 경제 발전 이거 우리나라가 닥친 일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에 매달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12월 3일날 계엄이 발생된 이후로 지금 며칠입니까? 근 45일 가까운 날이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거 무능한 나라가 됐어. 이런 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었겠습니까? 제발 윤상현류, 권성동류, 권영세류의 정치인들 몰아내고 친윤파라고 알려졌던 사람들 당연히 단죄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들을 잠재우고 아프지만 새로운 리더, 새로운 시대를 짜야 됩니다. 지금은 민주당 주도하에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국민의힘들의 지지가 없으면 헌법을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1987년도 헌법 아닙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근 40년이 넘는 헌법 아닙니까?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20년, 30년을 한 세대라고 보는데 헌법이 지금 한 세대가 지난 헌법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겠죠. 아직까지도 지금 육공화국 아닙니까? 육공화국이 뭡니까? 노태우가 87년 헌법이 개정함으로써 나온 대통령이 육공화국 대통령 아닙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땅속에 묻혔는데 그 헌법으로 계속 갈 겁니까? 우리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질서에 맞는 헌법 개정도 논의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세력을 대표한다고 하는 국민의힘도 그 내용들을 담고 반드시 헌법에 넣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개헌 부분인데 이번의 경험을 아주 잘 살려서 헌법 개정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면 전환을 해야죠. 정치는 그렇게 국면 전환을 하고 경제는 또 활력을 찾게 노력해야 됩니다. 국제사회에 이제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금융도 지금 환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가가 당연히 오르게 되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자율도 높게 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서로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하면 국면 전환, 핵심 문제의 국면을 전환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